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 얘기를 쭉 해봤다면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 오늘 한동훈 장관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락연설에 담긴 내용 바로 특권 폐지입니다. 여기서 운동권 청산. 사실 언론에서 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7, 8, 9세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직접 운동권 특권 정치를 이렇게 청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386이 486되고 586되고 686 됐을 때까지 다 영수증 드림인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이 결탁해서 나라 망치는 건 막아야 된다. 약간의 이제 공명심도 있는 것 같고 구자랑 변호사님 70년대생이시니까 실제로 한 장관이 오늘 총선 불출마보다 오히려 더 힘줘 얘기한 건 시대 정신을 저렇게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고인물, 기득권에 대해서 청산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이제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또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신념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신념을 담았던 사람은 변한다 그러거든요. 잠시 우리가 원했던 그 신념을 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생활 정치인이 되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돈을 벌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득권이 되고 고인물이 되고 결국 썩은 물이 됩니다. 이것이 청산되지 않았고 저희 세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정치인이 되었는데 20년 이상을 기득권이 되었고 그분들은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그냥 군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냐 국민들을 호도하고 가르치려 들고 위에서 군림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돼서 경쟁하고 의원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민주당 안에 있는가? 과연 지금 86들이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여선웅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70년대생은 86들 수발들 다 끝났고 심지어 86들 때문에 80년대생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예. 그분들 20여 년 이상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들이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더 발전이다.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그 혁신의 물결이 민주당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논란거리들도 있었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선봉에 서서 이른바 운동권 의원들과 설전도 불사하고 이랬었습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의 이른바 NHK 술집 사건 그리고 보좌진 주변 특히 채용 문제도 서영교 의원에게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을 어린 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운동권 제2주의로 국민 가르치란다. 송 전 대표가 사실 검사밖에 사법고시나 패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피땀 흘려서 돈 벌어봤냐 이런 취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설전 변호사님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걸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으로 치르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대 교체 7, 8, 9 운동권 한다 이걸 시대 정신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프레임에 갇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친명이냐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그 뒤에 세대 교체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 86 운동권에 대한 저는 그 세대를 얘기해서 퇴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86 운동권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의정 활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저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런 높이 사고 오히려 좀 후속적으로 좀 불출마 선언이 뒤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세우는 7, 8, 9 세대와 지금 민주당의 어떤 8, 6세대의 세대 어떤 이 세대론이 저는 이렇게 대비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세대 교체를 해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뭘 가지고 싸우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오늘의 이러한 그 8.6 운동권 세대를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세네 개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권 세대, 그러니까 운동권 세대라든지 8.6 세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견 수긍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 전략으로서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운동권 정치 청산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을. 그런데 그 특권 폐지의 연장선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국민의힘에 공천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수락연설을 쭉 듣다 보니까 제 느낌에도 이제 연설을 좀 소통하듯이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뭐 이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좀 손짓도 하면서 여러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최병우 의원님,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분들에만 공천 준다. 사실 그렇죠. 비대위원장 한동훈 이름 석자가 찍혀야 공천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길 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한다. 이 메시지는 그 운동권 폐지와 불체포 특권 폐지 연장선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게 지금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그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해서 치르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불체포 특권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공약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겼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런 게 충분히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뭐 지지율 격차가 별로 없는 이런 혼전 양상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한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초현실적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주당과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게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예고편 중에 총론이 오늘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통칭 국회의원 특권이 뭐 100개 내지 200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본인은 이제 정치권에 처음 진입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나는 배지를 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국민들한테 자, 배지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는 상당한 정도의 호소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하. 앞으로 후속 조치가 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걸 무기로 민주당 국회 전체를 상대로 싸우겠다 뭐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공천하겠다. 이걸 어길 때는 출당 조치하겠다. 어찌 보면 비대위원장의 오늘 첫 일성 중에 가장 당 안에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올 지난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하긴 했어도 당시에 구속 위기 직전에 본인의 불체포 특권 언급 말을 뒤집는 말을 해서
당 내부, 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총에는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사실 뭐 대체적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SNS에 이제 본인 단식 투쟁 이후에 그 부결을 호소하는 SNS를 올렸다가 표결은 또 가결 나와서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제 구속을 결과적으로 면하게 됐었는데 저 SNS였죠. 그 당시에도 당 내부 외부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영장 청구 황당무계하다라고 하면서 부결을 호소하는 저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불체포특권 포기는 공천 주지 않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저는 뭐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굉장히 빨리 아무 것과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주고받고 이런 거 없이 내려놓으셨다는 점에서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라면서 그 뒤에 숨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얘기할 수 있고 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장관께서 사실상 헌법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헌에 준하는 내용을 이끌어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비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뭐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부패 정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방탄에 대한 것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국정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로 의회도 혼란을 초래하고 낭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려놓으면 민주당에서도 이걸 내려놓는 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전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을 당을 떠나가지고 다 이끌어낸다. 그리고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방금 설 변호사님께서는 뭐 총선 전략이다 그러셨는데, 총선 전략으로 민주당이 이거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셨는데, 받으면 좋죠. 그럼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헌법 질서를 이미 이루시는 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총선의 승부 때문에 총선용 카드로 내보이시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는 세대 교체, 운동권 청산이 맞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신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핵심 메시지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네 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소정수 국장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잠깐 또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시사하는 얘기를 대문호 루신의 소설을 인용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길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수락연설 중에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영국의 수상 처칠의 말을 인용한 것. 어떻게 이런저런 인용부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풍부한 언어 사용 능력, 이것은 이제 독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그 검찰에서 사직할 때도 올렸던 그 검찰 내부망 2%에 올렸던 글도 그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인용해서 기사 보도된 걸 제가 봤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 그 집무실에 가보면 서재에는 뭐 책이 당연히 꽉 차 있고, 서재 그 앞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도 뭐 책이 뭐 탑처럼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금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굉장히 독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부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독서 속에서 본인한테 이렇게 좀 박혔던 그런 언어들을 아마 기억을 해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또 사용하는 그 능력도 좀 뛰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용한 언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지층한테는 상당하게 어느 정도 좀 호소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메시지 구사력, 알겠습니다. 뭘 하겠다, 새로운 꿈과 희망,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 어떤 현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바로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열심히 하는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이렇게 정합성을 알겠습니다.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온도차는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그 수락 연설에 대해서 대략 나쁜 점수들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점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10분간의 수락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한 질문이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탈당이 예정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탈당 만료 연락을 취하시거나 따로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경험 부족한 거 관련해 가지고 뭐 경험이 안 중요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경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경청하면서 잘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27일 이번 주 수요일에 앞서 제가 방송 준비하다 기사를 보니까 뭐 갈비집인가요? 본인 이제 노원 지역구 갈비집에서 기자회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병무 의원님,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얘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과 진영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안 만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오늘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했고요.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인데 뭐 사실 시간도 없어요. 뭐 만나겠다는 얘기를 해도.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무슨 해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회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도 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정 확정되고 이러면서 아마 국민의힘은 상당한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는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컨벤션 효과로서 이준석 신당의 파장 이런 것들을 그냥 제압해버리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생각이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앞으로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나오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의 파장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만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얘기는 아마 내일 이것저것 조목조목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수락 연설, 첫 일성, 키워드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다면요. 그리고 이후에 첫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